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긴 했는데 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박근혜 대통령은 통수권자 아닙니까? 국가의 예.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론을 분열하고 또 국기를 문란하는 이런 발언에 대한 단호한 그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거다. 네, 네. 그렇군요.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예, 저도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 속에 발전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표출되어 있죠. 자, 그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우리 사회가 스스로 정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김태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사제의 발언을 가지고 또 중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또 돌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셔야 됐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볼 때 이것이 오히려 국론 분열이 지금 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좀 그런 목소리까지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시국미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연평도 천안함 얘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민주당 얘기를 보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또 시국미사 사재단을 좀 거드는 내지는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과연 명확한 입장이 뭐냐 사실 묻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명확한 입장을 밝힐래야 더 밝힐 길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NLL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의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전병헌 원내대표 당 대표가 밝히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정부 시절에도 NLL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 지켜왔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사재단까지 종교가 이 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 문제,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대선 개입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는 그 사재단의 충심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게 민주당의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지금 자꾸 치고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요. 그날 그 시국선언에서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지금 염수정 대주교께서도 이 사제들은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규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그날 발언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평도 폭격 문제 얘기하면서 NLL 부정하고 우리 그때 참전에서 네. 순국한 그런 그 젊은 그런 영령들에 대한 소위 사과를 해야 될 그러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그걸 부정하고 그리고 또 뭐 천안함 폭침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천안함 폭침이나 NLL 문제 이런 문제는요. 어떤 북한이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부가 했다라는 부분에서 큰 우리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자세를 보였느냐면은 그 다음날 24일 날에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계에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겸허히. 네.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후폭풍이 오니까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그 연평도 폭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부들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얘기는 그럼 니들 입장은 뭐냐? 네. 그러면 그때서 또 한 발짝 더 물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마 그쪽 그 정의구 의원 사재단하고 해서 지금 그 지난번 그 대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신야권연대 야권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권연대를 의식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 명확히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새누리당에서는 보면 그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짜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길은 종북으로 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진심,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100%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시고 집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적어도 좀 사안사안마다 너무 좁쌀 같은 대응하지 말고 좀 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포용하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좀 더 이 대한민국을 책임진 그런 집권당으로서 좀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재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당의 대변으로서 공식적인 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소위 김태흠 대변인께서 신야권연대라고 해서 자꾸 민주당을 물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위 그 시국회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특위의 설치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 정도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진보 세력들이 왜 민주당이 그렇게 약하냐 대통령 퇴진 요구하라 그런 내적인 압박에도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헌정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결해서 신야권 연대와 민주당을 연결함으로써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행태보다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함께 여야가 좀 풀어가고요. 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그 정신을 존중하겠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좀 여당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정말 지금 새누리당은 없고 청와대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만 쳐다보는 여당의 이 무기력에 대해서 정치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성찰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문제를 크게 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이 문제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국가의 정체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야권 연대 문제하고 민주당의 그런 지금 어정쩡한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당이 제일 처음부터 지금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평도 폭격 문제하고 그다음에 NLL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퇴진 요구. 지금까지 민주당이 퇴진 요구는 공식적으로 안 했죠.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신부들이 종교인들이 얘기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내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쪽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두 가지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린 또 퇴진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 김태형 대변인님, 민주당의 입장은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연평도 문제와 NLL에 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제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또 사제단은 달을 보라고 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묻은 작은 먼지를 가지고 마치 전체의 본질인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리고 가장 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네. 이 부분이에요.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헌법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종교가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부들이 그렇게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신부들이 지금 너무 나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체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부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탓하지를 않잖아요.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올바른 사실 공감으로서. 지금 자리는 사재단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국 미사 이후에 사실 처음 종북사재단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김태흠 네,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지나치게 모든 사안 건건마다 종북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뭐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종북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요, 지금 각계에, 심지어 종교계까지 그 우리나라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또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 암세포 마냥 각 분야에 곳곳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상태에서 지금 종북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제가 종북구현사재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냐면요. 이 정의구현사재단이 과거에 그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독재 시절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지금 나라가 민주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도화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정치 변절화됐습니다. 정치 변절화되는 속에서 또 일부가 엊그제 박창신 신부입니까? 그분처럼 그 우리나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진보와 그 다음에 종교라는 우산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엊그제 그러한 그 소위 언행을 통해서 자기들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 그러니까 극소수,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구현 사재단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 그 안에도 다양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네. 이분들은 종북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네. 라고 저는 규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그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요. 계속 얘기 네네. 나눠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CM 저희 가겠습니다. 1분 뒤에 오겠습니다.